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버네티스의 멀티 컨테이너 파드를 통한 MSA 설계를 주제로 발표하는 클라우드 클럽 5기 현유경입니다. 일단 저의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클라우드 클럽을 2기부터 5기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클럽의 운영진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도 운영진이고 3기부터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의 소개인데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취준생이 쿠버네티스를 공부하는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하게 된 이유를 좀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쿠버네티스라는 거를 클클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게다가 클라우드를 처음 공부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처음 공부하는 제가 봤을 땐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외계어 같았습니다. 야물 이런 게 되게 외계어 같았어요. 그래서 좀 오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알면 알수록 좀 CS를 좀 더 잘 알아야 쿠버네티스를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됐었고, 제가 또 전통 CS과여서 이 점에서 쿠버네티스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채택하는 기업이 많아진다는 점이 많아진다는 것도 제가 쿠버네티스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저와 같은 취준생 분들은 이 이유로 쿠버네티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 발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파드가 싱글 노드일 때 두 가지 유스 케이스인 싱글 컨테이너 파드랑 멀티 컨테이너 파드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각 유스 케이스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멀티 컨테이너 파드를 위한 세 가지 디자인 패턴을 살펴보고, 네 번째는 간단하게 이 디자인 패턴을 아키텍처에 적용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싱글 노드일 때 파드의 두 가지 유스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스 케이스 살펴보기 전에 발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단 MSA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를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MSA가 다들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특별한 정의를 준비해 왔거든요. 이건 클린코드의 저자로 유명한 마틴 파울러의 MSA 정의예요. 이게 2014년에 마틴 파울러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 MSA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배치 가능한 서비스 조합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MSA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은 파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주제가 멀티 컨테이너 파드를 통한 MSA 설계다 보니까 파드 관련된 개념이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가지고 파드를 좀 자세히 그리고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에 의하면 파드는 쿠버네티스에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컴퓨팅 단위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해보자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에 파드를 공유 네임스페이스와 공유 파일 시스템이 있는 컨테이너들의 집합이라고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에 대해서는 파드의 구조랑 뒤에 이 파드의 구조랑 특징을 살펴보면서 부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에서 가져왔어요. 파드에 대한 그림인데 가장 겉에 두리는 노드고, 파드를 노드가 감싸고 있는 형태죠. 파드가 현재 4개가 있고요. 파드는 언제나 노드 상에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동그라미들이 파드고요. 그리고 이 초록 동그라미들이 컨테이너들입니다. 파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특징은 파드의 컨테이너들은 IP랑 포트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같은 파드의 컨테이너들이 로컬호스트로 통신한다는 점이 있고, 또한 파드는 파일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서 한 파드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볼륨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 싱글 컨테이너 파드도 볼 수 있고 멀티 컨테이너 파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싱글 컨테이너 파드고요.
이게 멀티 컨테이너 파드입니다. 그래서 파드의 두 가지 유스 케이스는 이렇게 싱글 컨테이너 파드, 멀티 컨테이너 파드가 있는데 일단 가장 일반적인 싱글 컨테이너 파드가 가장 일반적인 쿠버네티스의 유스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이 싱글 컨테이너 파드에는 컨테이너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파드를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컨테이너를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멀티 컨테이너 파드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을 캡슐화하는 역할이고 파드끼리 밀접한 결합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싱글 컨테이너 파드랑 멀티 컨테이너 파드의 선택 기준을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선택 기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멀티 컨테이너 파드 관련된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원 파드 원 컨테이너를 선호한다는 거를 많이 봐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쿠버네티스를 구축하는 운영 엔지니어들이 싱글 컨테이너 파드를 규칙처럼 지킨다고 하는데 왜 싱글 컨테이너 파드를 선호할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왼쪽 파드는 제 기준 오른쪽 파드는 4개의 레이어를 싱글 파드에 구현했고 저기는 오른쪽 하나의 파드에 하나의 레이어씩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가정을 추가해보면 만약에 그냥 두 가지 케이스에서 가정을 추가해보면 만약에 이 와스 서버에 병목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병목이 발생했을 때 와스 서버의 컨테이너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런 구성일 때는 다른 컨테이너들도 함께 확장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저쪽에 따로 하나의 파드에 하나의 컨테이너를 구성했을 때는 와스 서버가 있는 파드의 컨테이너만 확장하면 되기 때문에 확장해서 병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파드에 구성할 때는 각 레이어의 특성을 살린 컨테이너 구성이 어렵고 레이어별 확장이 불가능해서 불필요한 서비스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파드에 하나의 레이어를 구성할 경우에는 각 레이어 특성에 맞는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니 프로세스 기준으로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컨테이너가 하나의 파드에 가동되면 컨테이너들이 무너지는 장애가 발생해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파드 관리도 복잡해져서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도록 원 파드 원 컨테이너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멀티 컨테이너 파드의 단점만 말한 것 같은데 왜 멀티 컨테이너 파드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장표를 통해서 멀티 컨테이너 파드를 채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SA에서 파드 운영 시 대부분 단일 컨테이너 파드 사용이 규칙처럼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멀티 컨테이너를 단일 파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다음 3가지 경우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우선 첫 번째는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동일하다는 건 솔루션에 종속된 경우를 뜻하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종료되었을 때 전체가 동일하게 동작하는 내부 메커니즘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2개의 컨테이너가 높은 결합도를 갖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린 파드의 특징을 고려해 보시면 이 높은 결합도를 가졌을 때 멀티 컨테이너 파드를 채택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 파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파드는 IP를 가지고 파드의 컨테이너는 로컬 호스트로 통신을 합니다. 또한 같은 파일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만약 같은 볼륨을 공유하는 2개의 컨테이너가 있다면 싱글 파드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드 변경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에 배포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멀티 컨테이너를 적용해서 다양한 솔루션의 공통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영역을 구현하거나 데이터 포맷을 정형화하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의 코드 변경 없이 쿠버네티스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멀티 컨테이너 파드는 그래서 다음 3가지 디자인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사이드카, 어댑터, 엠버서더 이 디자인 패턴으로 멀티 컨테이너 파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챕터에서 저 3가지 패턴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이드카 패턴입니다. 사이드카 패턴은 기본 컨테이너와 보조 컨테이너가 동일한 파드에서 실행되는 디자인 패턴으로 기본 컨테이너의 핵심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기능을 지원해서 기본 컨테이너를 보완하는 역할입니다. 이 디자인 패턴은 어플리케이션의 모듈성 형상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사용 사례를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이 관련 디자인 패턴에 관련된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 밑에 출처에 써 있는 저 논문 이름인데 여기에 저런 사용 사례를 가진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걸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처럼 이 그림은 파일 시스템을 로깅을 세이브해주는 역할이고요. 저 컨테이너는 이런 모니터링 역할을 할 수 있고 오늘 서비스 메시 그 이스티오 발표처럼 프록시 역할로 서비스 메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드카는 이런 사용 사례가 다양한 이유가 그냥 보조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의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해 있는 컨테이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사용 사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사이드카 패턴의 야물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 야물은 엔진X 웹서버 실행하는 파드에 로그를 수집하는 사이드카 컨테이너입니다. 일단 파드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 컨테이너랑 사이드카 컨테이너를 각각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메인 컨테이너랑 사이드카 컨테이너는 파일 시스템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볼륨을 똑같이 작성을 해줄 거예요. 볼륨을 shared logs라는 볼륨을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야물을 쓸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어댑터 패턴인데요. 어댑터 컨테이너는 데이터의 출력을 표준화하고 정교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균일하지 않은 데이터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댑터 컨테이너를 메인 컨테이너 옆에 두고 어댑터 컨테이너에서 데이터를 표준화해줍니다. 표준화된 데이터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과 공유하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야물을 가져와 봤는데 아규먼트가 좀 잘렸어요, 이쪽에. 근데 이거는 그냥 현재 시간을 로그 파일에 5초마다 저장하는 코드여서 되게 간단한 야물입니다. 일단 이것도 파드 해주고 메인 컨테이너랑 어댑터 컨테이너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비즈박스 이미지에 메인 컨테이너의 로그를 어댑터 컨테이너가 받아서 제이슨 형태로 변환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어댑터 컨테이너가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엠베서더 패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베서더 컨테이너는 파드 외부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간소화해주는 역할로 메인 컨테이너가 수행해야 하는 네트워크 통신을 대신해주는 프록시 역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메인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랑 프록시 엠베서더 컨테이너는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해서 로컬 호스트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야물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야물 파일은 레디스 서버가 외부의 레디스 인스턴스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파드를 지정해주고 엠베서더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데 이 엠베서더 컨테이너는 6380번 포트를 이용해서 레디스 컨테이너와 레디스 서버로 명명된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맡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스냅챗의 아키텍처를 AWS 공식 그 문서에서 봐서 이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아키텍처를 조금 변형해서 좀 제가 발표한 내용을 잘 녹여서 다른 아키텍처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여기 밑에 프렌드 그래프 파드는 로깅을 위한 사이드카 컨테이너 적용을 해봤고 스냅DB에는 레디스로 저장되는 데이터를 프록시 역할하는 엠베서더 컨테이너를 거치도록 아키텍처를 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싱글 컨테이너 파드만을 사용하지 않고서 멀티 컨테이너 파드를 함께 사용하고 고려를 한다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확장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요.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